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순천시 서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탱크 안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업을 하던 탱크는 콘크리트 혼화에 쓰이는 화학재를 저장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를 쳐서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난 지 사흘째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도 기관사 출신 노동부 장관은 산재 감축에 직을 걸었고 대통령은 산재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일터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사회, 이 당연한 일이 깨지는 사회적 고질병은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갈까요? 죽음의 공화국,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지표인데요. 이 구조에 칼을 대는 게 시급합니다. 또 기업들은 허울뿐인 투자금 같은 것으로 면피하려는 생각, 지금부턴 절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여론과 생각들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시 후 안단이 극장을 통해서 시원하고 또 따끔하게 산업재해 대책 마련 부분 지적해보고요. 뉴스 브리핑 이번 주 취재기 신은 뭐하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8월 21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내놨는데요. 관련 설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수산단의 구조 조정이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핵심은 공급 과잉이 심각한 에틸렌 생산 설비를 대량 감축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제도약 추진 방향의 핵심은 270만에서 370만 톤 규모의 NCC 감축입니다. 예. 전체 생산 능력 1,470만 톤의 18에서 25%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기업에서 재편안을 마련하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선자구 노력, 후 정부 지원 방침과 함께 연말까지 시한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정부가 공급 과잉 해소 차원에서 최대 370만 톤 규모의 NCC, 나프타 분해시설 감축 등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기업이나 산단별 감축량과 방법을 놓고 서로 눈치 싸움도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무엇보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단인 여수 국가산단 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여수 산단에서만 감축량의 3분의 1을 넘어 절반가량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별로 규모나 상황은 다르지만 시설 감축이 산단 공통의 과제가 된 만큼 기업 간 협상이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어제 정부와의 사업 재편 자율 협약에 참여한 석유화학 기업이 10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5곳이 여수 국가산단에서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정부 개편안과 관련해서 여수산단 한 관계자는 공급 과잉 현상이 산업위기의 핵심 원인인 만큼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만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연말까지 기업 자율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 방안을 제시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회사 관계자도 이미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영구적인 감축 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방침을 차분히 검토하고 자구책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어제 발표에서 빠진 지원책을 재촉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구조 개편 발표 예고에 그동안 여수산단에서 계속 그 전기 요금을 좀 낮춰주든지 아니면 좀 유예를 해주든지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예. 이 문제랄지 또 그 납사 관세 문제 등 그런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번 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구조 개편 방안이 나왔고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선자구 노력 후 정부 지원 그리고 시한은 연말까지라고 네, 제시가 맞습니다. 된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요. 이게 네, 최근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걸 영상 오늘 아침에 봤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영상은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길이는 18초 분량입니다. 예. 영상에는 남성 교사 한 명이 교실 칠판 앞에 학생 3명을 차례로 세워놓고 연달아 각 학생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 당시 수업 시작 후 30분이 지났는데도 교사가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고 일부 학생들이 떠들자 교사가 뒤늦게 들어와 폭행이 있었다. 그런 설명도 덧붙여졌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학교 측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 교사가 이미 2019년에 명예퇴직한 선생님, 교사임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 속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들도 현재는 모두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겠죠. 2017, 8년도에 영상이면. 자, 이에 대한 교육청 입장 따로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정말 선생님들이 그렇게 뺨을 때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정말 예, 요즘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예, 모습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전남 도교육청은 학교 측과 교육당 일단은 학교 측과 가해자를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고요. 피해 학생들 소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서 추가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을 전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도 진행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전남도 교육청은 수년 전 영상이지만 최근 사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무원들과 저녁 술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 다짐을 했던 여수시 의회 시의원 2명에 대해서 결국 출석 정지 징계가 내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술자리에서 주먹 다짐을 한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과 박영평 의원에 대해서 각각 출석 정지 20일이 확정됐습니다. 예. 여수시의회는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처리했는데요. 표결 결과 재석위원 20명 가운데 찬성이 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 두 의원 모두 출석 정지 20일 처분이 확정돼서 다음 회기와 주요 의정 활동에 참여를 못합니다. 지방위원 징계 종류가 모두 4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예. 경고, 공개사과, 출석 정지, 제명이 있는데 출석 정지는 제명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20년 넘게 기자 생활했는데 제명되는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강재헌, 박영평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을 했었고요. 예. 1년이 자격정지가 되면서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는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달 23일 여수 소호동의 한 식당에서 여수시 환경녹지국 소속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한 저녁 자리에서 막말, 욕설과 주먹 다짐을 벌였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김담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출연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셨나요?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더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더워요. 아니, 입추 지나고 조금 풀리나 했는데 다시 또 더워져서. 네. 처서가 다가오는데도 무더위가 꺾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처서 매직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죠. 그래도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요. 야외 활동은 한낮에 좀 피하시고. 야외 활동 자주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밖에서 자주 보이시던데. 먹고 살려니까. 예,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챙겨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취재도 정말 많은 양의 취재를 매주 좀 해오고 계신데 이번 주는 전남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관련 취재를 하셨습니다. 취재 기회를 좀 풀기 전에 일단 이 빈집의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빈집,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면 다 빈집인가요? 일단 흔히 빈집이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개념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집, 비어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빈집을 누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빈집 실태 조사를 해요.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하는 조사거든요. 예. 근데 이때 빈집에는 신축 주택, 또 임대, 이사, 미분양 이렇게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인데 아직까지 분양이 안 돼 있다는 그렇죠. 것도 빈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빈집 실태 조사에는 네. 이런 신축 주택이라든지 임대, 이사의 이유로 비어있는 집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근데 또 지자체에서도 빈집 실태 조사를 합니다. 예. 이때 빈집은 빈집 특례법에 따른 이제 기준으로 빈집을 정하는데 예.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이런 곳은 미분양은 제외가 되는 거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이상, 1년 이상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빈집의 개념을 또 정의를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어떻게 하냐. 전기도와 상수도를 1년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 주택 중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예. 그럼 이번에 그 김담비 기자가 취재하신 이 빈집은 이것 중에 어떤 것에 속합니까? 저희는 이제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이제 정의를 하는 전기도 상수도 사용이 1년 이상 없는 주택 중에서 실제로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 이것을 기준으로 빈집을 취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에 그 폐가라고 네. 하잖아요. 그것에 좀 가까운 그렇습니다. 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안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안 돼 있고 막 풀도 자라고 유리창도 깨져 있고 이런 것들 이제 폐가 거의 수준의 빈집도 실제로 있었고 예. 아니면 그래도 조금 폐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사람이 안 산다는 게 한눈에 딱 봐도 티가 나는 집들. 티가 나는 집들 그런 곳들 위주로 취재를 했습니다. 주로 주택인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빈집들의 주인은 어디 간 겁니까?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자연 예.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보통 거주를 하지만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더 도심으로 또 빠져나가고 도심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는 예.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이 비어 있게 되고 그렇다고 그 집을 다른 분들이 이사를 가면 빈집이 안 되겠지만 또 농어촌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워낙 또 이제 적고. 적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집이 비어 있게 되고요. 근데 주인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소유주는 이제 자식들이 되거나 손주가 되거나 이렇게 직계 가족들이 소유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거주하지도 않고 또 그 집에 살고 싶다, 이사를 가고 싶다, 매입 의사나 좀 임대를 희망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은 적기 때문에 이 집들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소유권 문제로 방치되는 경우, 그 다음에 파산 등의 이유, 경제적 요인으로 또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재개발 기대라든지 지역이 이제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쇠퇴를 하면서 또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빈집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라 하면 도심보다는 아무래도 농어촌이겠죠. 아무래도 대부분 빈집이 지방에 좀 집중돼 있고 지방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정말 옛날 얘기고요. 지금 최근에는 또 도심에도 빈집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수만 해도 고소동 벽화마을 쪽만 가도 빈집이 정말 흔하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들. 봉산동, 고소동 이쪽에도 이제 주택가들 보면 좀 비어 있는 집들이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도 이제 빈집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에 좀 더 심하고. 네. 자, 그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남의 빈집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린 빈집 정보는 정부와 한국부동산원 빈집 정보 시스템이라고 빈집애가 있어요. 여기 빈집애 시스템에 접속하면 빈집 지도랑 모든 현황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거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2024년 기준으로 전남의 빈집은 2만 6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네, 2만 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전북이 한 18,000호 정도 되고 또 부산도 많아요. 부산 광역시잖아요. 근데 부산에도 막 고소동 같은 지역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오래되기도 부산- 했고. 부산 같은 경우도 11,000여 곳이 빈집이 있고 서울에도 빈집이 있습니다. 6,700여 곳 정도 빈집이 지금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구는 훨씬 많지만 그래도 전남보다 빈집 수는 확연히 적네요. 예. 확실히 수도권이. 그렇죠. 전남 중에서도 여수시가 가장 많아요. 2,700곳. 아, 그래요? 네, 여수시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목포, 순천, 고흥, 보성 뭐 이런 지역도 1,000곳 이상 빈집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빈집들이 방치돼 있으면 음산하기도 하고 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고 주민들의 그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빈집들이 방치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면 단순 미관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존까지. 그렇죠. 빈집이 뭐 한두 곳이었다가 점점 이제 마을 사람들 떠나고 그 지역 자체가 그 마을 자체가 비어버리면 지역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역 도심 이제 그 마을 자체가 쇠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범지대와는 당연한 문제이고 좀 더 시간이 정말 지나다 보면 아예 마을 자체 지역이 소멸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빈집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이제 TF를 구성해가지고 이 빈집 관련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보자라고 해서 머리를 지금 맞대고 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시작한 게 농촌 빈집은행이거든요. 빈집은행. 네, 은행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빈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조금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입을 한 건데 네. 이제 임대와 매매를 희망하는 소비자와 수요자와 그다음에 빈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 빈집 거래를 조금 할 수 있게끔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먼저 지역의 빈집 실태 조사를 쫙 진행을 해요. 예. 근데 빈집이라고 다 막 매물로 할 수는 없겠잖아요. 주인이 또 있는 거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 또 빈집에도 약간 그 등급이 나뉠 수 있어요. 완전 폐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런 예, 집들은 예. 또 매물로 예, 내놓기 예. 어려우니 나름 기준을 세워서 이 정도면은 집을 좀 팔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되겠다 하는 집들만 선별해가지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소유자가 팔 의향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협력 공인 중개사에 이제 매물로 등록을 해서 민간 플랫폼에도 뜨고 그다음에 농촌 빈집은행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빈집은행 홈페이지가 그린대로라는 홈페이지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 플랫폼인 맞아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그 빈집 내역이 뜨는 거죠. 그래서 매물 찾기라든지 매물 등록을 좀 더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뭐 외부인들도 이 정보를 다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걸 테고요. 그렇죠. 뭐 귀농 귀촌 희망하는 분들 가장 많이 걱정하는 그러니까요. 게 주거 공간이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주거 공간이잖아요. 예.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는 또 저렴한 가격에 집을 찾을 수 있고 좀 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사업에 뭐 정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렇죠. 단순히 민간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야겠다라는 맞습니다. 취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네, 방치된 빈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거래의 장을 좀 열어주겠다라는 건데 농촌 이 빈집은행 현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지자체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8곳, 전국에서 18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여수시와 광양시가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이미 매물 등록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숫자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초기다 보니까 예. 한 6군데 정도
이제 매물 등록이 이제 된 상황이고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6곳은? 근데 이제 전체 빈집 중에서도 제가 기준을 따져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바로 어느 정도 입주가 가능한 집이어야 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그 규모가 줄어들고 또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 소유자 동의를 얻으려면 그 등기에 소유주가 나온 집이어야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조건들이 좀 붙네요. 네네.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일단은 6군데 정도 해놓고 점차 네.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광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협력 공인중개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 공인중개사들이 좀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매물 등록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농촌 빈집은행 그린대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직 오픈은 안 됐어요. 지금 그래요? 정비 중이라서 이달 안에 이제 정비는 끝나고 오픈될 거라고 이제 사이트에는 알림창이 떠 있습니다. 네, 초기지만 뭐 부동산들의 반응들은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거를 맨 처음 한다고 이제 지자체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좀 홍보가 됐을 때 그 빈집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전화를 또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관심들이 좀 네네. 있으시네요, 그래도. 네, 이제 팔려고 했던 분들도 이제 관심이 있고 살려고 했던 분들도 관심이 있지만 좀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소유권을 가진 분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를 수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많이 확산은 안 된 것 같아요. 이 대책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확산은 안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관심을 가진 분들도 꽤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분들한테는 지자체에서 50만 원의 지원금을 또 줍니다. 거래가 체결될 때. 네네네. 거래 건별로? 그렇죠. 오. 이제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50만 원을 이제 별도로 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농촌 빈집은행 사실 이것은 뭐 빈집을 다시 뭘로 재활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뭐 거래를 시켜준다라는 것의 취지일 텐데 맞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 지원과 같은 뭐 빈집을 살리고 더 활용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TF 구성을 했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국회에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이 특별법에 대한 내용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예. 이게 뭐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도시냐 농어촌에 따라 도시냐, 그러니까 농어촌이냐에 따라서 빈집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원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다른 거죠.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빈집이 있고 국토부가 관리하는 빈집이 있고 이게 근데 도시냐 농어촌에 따라서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 일원화하자. 예. 그래서 적용받는 기준을 함께 만들자라는 취지의 법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특별법이고요. 예. 그래서 빈집 관리를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특별법 제정 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좀 확대하자. 국가 차원의 지원이 뭐냐고 하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정부에서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나눠주는 그 기금으로 빈집을 뭐 정비하거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자. 또 고향사랑 기부제로도 빈집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자. 지금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빈집이 사유재산의 영역이긴 한데 이렇게 관이 주도하는 정책들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 개인이 소유했기 때문에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못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함부로 이제 건드릴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고민들을 좀 해서 정책들이 지난해부터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특별법 같은 경우는 아직 국회 계류 중이거든요. 발의만 됐지 통과가 된 상황은 아니니까 아직 저는 이런 대책들이 완전 극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이 되는지 만약 국회 통과가 좀 더뎌진다면 왜 더뎌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보도를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인 것 같고 이게 뭐 3년 5년 뭐 지나다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점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그때는 그때 가서 저희의 할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양시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손춘아 김세희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또 뵙게 그러게요. 됐는데요. 네. 3주 동안 3주 전이랑 지금이랑 사실 뭐 날씨도 그렇고 여름이 좀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갈수록 더워지는 것 그쵸. 같아요. 가을이 올려나 싶네요. 거의 뭐 막바지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아직까지 좀 덥습니다. 뭐니 해도 뭐 시원한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이러면 좀 더위가 좀 가신다는 분들도 그렇죠. 계신데 네. 두 분은 좀 어떤 장르의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좀 여운이 좀 남는 뭐 조용하고 잔잔한 영화가 좋더라고요. 안 어울리시는 아니 예를 들자면 되게 막 뭐 범죄도시 그게 네? 저 범죄도시가 신세계? 여운이 넘고 잔잔하고 이런 류의 영화였습니까?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저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요. 보고 나면 여튼 뭐 얻을 것도 있고 예.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김세희 팀장님은요? 아, 저도 영화 저기 손춘아 팀장님과 똑같이 네. 약간 범죄 도시 이런 영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현실보다는 현실은 사실 되게 각박하잖아요. 그래서 네. 현실이 아닌 판타지 장르를 좀 좋아합니다. 판타지 장르. 네. 오, 그렇군요. 두 분의 영화 취향을 조금 여쭤봤던 이유가요. 광양에서 남도 영화제 시즌 2가 이제 열려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올해로 이제 두 번째로 맞는 영화제고요.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주최를 하고 예.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영화제입니다. 예. 그 지역 문화와 자연,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로컬 중심 영화제이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영 중심에서 벗어나서 시민과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형 영화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전 상영회가 이번 주말에 열리고 일단 이 축제 전체 시기는 언제라고요? 축제가 열리는 시기는?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에 네. 8월 23일이죠. 이번 네. 주 토요일 광양읍 서천변 공원에서 7시 30분에 상영을 합니다. 예. 가족과 함께 돗자리 펴고 밤바람 맞으면서 네. 이제 사전 상영의 영화 제목은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잠시만요. 막걸리가 알려준다고요? 네, 무엇을? 막걸리가 알려줍니다. 예, 무엇을? 예. 예. 그 영화는 예. 김다민 감독님 작품이고요. 2024년 2월 28일 날 개봉을 했는데 네. 그 아까 제가 판타지 장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영화도 약간 판타지에 좀 가깝긴 한데 오. 주인공은 초등학생 11살 동춘입니다. 네. 동춘인데 동춘이가 초등학생인데 공부하느라고 인생에 고민이 많아요. 네. 고민이 많은데 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어느 날 막걸리를 만났는데 막걸리에서 톡톡 기포가 발효가 되면서 막걸리가 모스부호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오, 이거 진짜 네. 말 그대로 판타지인데 네, 되게 네. 귀엽네요. 귀여운 네. 영화네요. 맞습니다. 네. 그 아마 한번 그 가시면은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 30분에 네. 서천변으로 오시면은 네. 이 영화를 같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동춘이와 같이 오. 모험을 떠나면서 막걸리의 비밀을 스크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영화 네. 자체가. 이거 사전에 예매나 매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매표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사전 예매 없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상영 중에도 거기가 이제 풀밭이다 보니까 네. 자유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실 때 혹시 추우실 수 있으니까 네. 얇은 겉옷과 돗자리를 챙기시면 좋고 그다음에 오실 때 뭘 또 먹어야 되잖아요. 좀 그냥 보기는 아쉽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하니까 와, 뭐 치킨 주류도 뭐 음료 주류 뭐 다 가능할 것 같고 막걸리를 왠지 한잔 하면서 봐야 될 것만 같은. 영화 제목에 맞춰서 막걸리 한 2병 사가지고 가는 거 여기 추천드립니다. 그 이벤트로 네, 네. 생막걸리 시음회가 열립니다. 오시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와. 막걸리도 드셔보실 수 있어요. 오, 어쨌든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여나 봐요? 네, 이벤트를 네. 이제 사전 상영회다 보니까 남도 영화제 그 홍보도 해야 되고 네. 오시면은 그 남도 여기 그 뭐지 SNS 팔로우를 하시면은 네. 그 모기 퇴치 팔찌나 그 다음에 저희 광양 뭐 김부각을 증정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블루. 네. 블루로 드레스 코드를 맞춰갖고 오시면 폴라로이드 사진도 무료로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오호.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막걸리 시음하실 수 시음회. 있는데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아, 당연하죠.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돗자리를 혹시 깜빡하셨다. 그러면 돗자리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무료로요? 예, 무료로 대여가 오. 가능하고 다만 모든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네. 이벤트들은 사실은 빨리 가서 빨리 이 이벤트를 즐기고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상상만 해도 되게 낭만적인 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이번 주 토요일 7시 반 광양읍 서천변 공원에서 예. 열린다는 점 네.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남도 영화제 시즌2 광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남도 영화제는 10월 23일 목요일부터 네. 27일 월요일까지 5일간 열리고요. 예. 주제는 저희 광양에 맞게끔 광양 빛과 철로 물들다. 오, 빛과 그러니까, 철로 예, 물들다. 듣기만 해도 참 낭만적이죠. 광양스러워요. 예. 예. 철도 나오고 빛도 저희가 나오고. 예. 빛과 철 좋아합니다. 여기. 예. 그리고 그다음에 20개국 65편을 선보일 계획이고요. 오. 상영은 저희가 이제 광양에가 CGV LF 네. 광양 그 영화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전남 도립미술관이 주요 상영관이고 그다음에 다른 뭐 광양 시민광장이나 야외 공연장, 그다음에 광양항 등 야외 무대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광양 남도 영화제 시즌2 광양을 미리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즐겨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약간 좀 아직 열대야 때문에 더울 수 있겠지만 네네. 10월달 이때는 날씨가 진짜 좋을 때거든요. 이때도 막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만나보도록 하죠. 바야흐로 벌써입니까 이거? 전어의 계절 벌써 돌아왔습니까? 그렇죠. 매년 돌아오고 있고요. 네. 올해로 24일째를 맞는 광양 전어 축제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월면의 망덕 포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네. 올해 주제가 뭐예요? 올해의 주제는 별에는 밤, 전어가 전하는 바다의 향연. 전어가 전하는 바다의 바다의 향연. 네. 맨손 전어잡이 체험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뭐 진월 관광 스탬프 투어, 초등생 백일장, 사생대회 등 참여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네. 일단 전어가 사실 되게 엄청 가을에 제일 맛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생선이잖아요. 네. 뭐 구워서도 먹고 무치기도 하고 쌈도 싸 먹고 두 분 좋아하십니까 전어? 정말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전어철에 전어 안 먹어주면 네. 되게 서운할 정도로 네. 저도 이 꼭 먹는 갑자기 침 나오네요. 팀장님은 어떻게 전어를 주로 즐기세요? 저는 일단 전어 코스 요리 먹어줘야죠. 역시 네. 클래스가 남다르십니다. 코스 요리로. 에피타이저로 일단 전어회 네. 일단 좀 먹어주고 네네. 그 다음에 전어의 무침 하얀 쌀밥에 쓱싹쓱싹 비벼서 참기름 좀 넣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어 구이까지 먹어줘야 제대로 전어를 먹었다고 할 수 있죠. 코스로 먹는 것을 저도 뭐 추천합니다. 드리는 네네. 동감합니다. 세희 팀장님은요? 저는 전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잠시만요. 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지금 광양에서 전어 축제를 홍보하러 나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전어를 한 네. 번도 드셔보시지 않으셨다. 혹시 이 맛있는 생선을 아직까지 안 먹어본 이 약간 기대감을 계속 유지를 하시려고 설레는 네, 마음을? 제가 기대감을 네.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도전을 해보고 네. 그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마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오래 드셔보시려고? 네네, 올해 한번 먹어볼게요. 도전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아직까지 전어를 안 드셔보셨다니. 자, 그렇다면 이번 축제에서 전어 요리랑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코너도 있다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전어 가요제를 하는데 전어 가요제가 네, 열려요? 네, 전어 가요제가 합니다. 네. 전어 가요제를 하는데 그 신청을 지금 신청 받고 있거든요. 예. 가요제 이제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예. 신청 받고 있는데 8월 1일부터 9월 9일 저녁 6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예. 이메일이나 팩스 아니면 진월 면사무소 총무팀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접수됐는지 꼭 전화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네, 해야 돼요. 네.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 기간 늦춰가지고 신청을 못 하셨다 그러시면 9월 12일 금요일 날 10시에서 4시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십니다. 예선은 9월 12일 18시 30분에 예선전이 있고요. 오후 6시 반. 네, 6시 반에 있고 그다음에 본선은 그 이틀 뒤에 마지막 날, 축제 마지막 날 9월 14일 일요일 날 18시 30분에 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전어축제 특설 무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좋습니다. 1등 하면은 상금 얼마인가요? 상금 있습니다. 상금이 있고요. 시상은 대상이 1로 시작하는 100만 원. 순간 네. 살짝 설렜는데 100만 원. 100만 충분히 원이다, 100만 설렙니다. 원. 예.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최우수상은 50만 원, 오. 우수상은 30만 원, 인기상은 10만 원. 근데 저희가 이제 현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농촌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요. 좋죠. 예. 네, 그다음에 참고로 음반, 음원 발표자라든지 지역 가수 등 활동 경력자, 아하. 가요제 수상 경력자는 안 됩니다. 광양 전어축제 소식까지 좀 만나봤고요. 근데 이 최근에 지역 축제나 지역의 관광 이야기를 할 때 좀 씁쓸한 뉴스들이 좀 많이 네네. 있었습니다. 저희 네. 여수에서도 뭐 숙박시설, 식당, 반찬 재사용 뭐 혹시 이번 전어축제 관리나 단속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여수도 뭐 뉴스가 그렇고 저희 광양도 그래서 여기도 이제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 현재 8월 14일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14일부터 22일까지 내일까지 6일간 그 음식점의 위생 상태와 친절 서비스 현장 교육을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 이런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위생 상태라든지 잘 관리를 하게끔 점검을 해갈 예정입니다. 네. 요즘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 만큼 이럴 때 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네네, 맞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를 잘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저도 이거 좀 하고 있는데 러닝. 이렇게 러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 광양에서는 러닝 아니고 그냥 걷기만 해도 돈이 쏟아진다고요? 그럼요. 이게 무슨 네. 얘기예요? 일명 함께 걷고 건강 얻고 사업인데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건강을 위해 걷기를 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5인 이상 성인 걷기 단체로 활동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9월 30일까지 광양 보건소 건강 증진과로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원 기준은 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회 활동 인원 15인 이상으로 단체 구성원 전원이 워크온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걷기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예. 예. 가입한 후에 활동 당일 단체 구성원 1인당 만보가 이상 달성을 하면 1인당 10,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너무 좋은 거 그러면 아닙니까? 이제 최대는 이제 30만 원까지 단체별로. 그걸로 그날 그럼요. 저녁에 예. 맛있는 저녁 사 드시면은 너무 좋을 그렇죠. 것 같은데. 자, 1인당 경비 10,000원을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신청은 언제까지라고요?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방문 신청하셔야 됩니다. 방문 예. 신청해야 되고 활동 계획은 12월 10일까지의 걷기 활동 계획을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된다는 점.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좋은 사업은 빨리 신청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스피드가 중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챙기는 가을, 겨울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올 여름 마저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청의 손춘아 김세희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추락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찰은 작업 당시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가 연결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걸 어째 아이고 또 떨어져 버렸네. 어메 참말로 가심이 철르게 본다. 안다니 여사님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진호야, 아이고 공사장에서 또 사람이 떨어져 버렸단다. 자꾸 이렇게 사고가 났단 게 가심이 영 싫었다. 아이 엊그저께도 그 철도 사고 큰 사고가 나버렸냐. 사람이 7명이나 피해를 봐버렸단디. 어메 이것이 뭔 일이여. 아이고 이번에 노동부 장관이 이번 사고가 난 철도원 출신 아니여. 그런데도 이리 문제가 그곳에서 발생을 하면 그것도 말이 아니지. 뭐니 해도 사람 안전이 우선 아니냐. 산업안전사고가 진짜 끊이질 않네요. 얼마 전에도 경기도 공사 현장에서 그물망 해체하다가 추락 사망한 사고도 있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 현장에서 287명이 사망했대요. 아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그렇게 많이 해? 어메 맨날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합니다. 요러더만은 갈수록 이 피해가 느는 것 같다야. 아이 장관도 그 후진국적인 사고라고 안 하더냐. 이렇게 후진국 사고가 노동 현장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겁나게 심각한 문제요. 그럼요. 심각한 문제 맞죠. 나가 말이다. 울 아그들이 놀 때는 이 뛰놀아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가르친단 말이요. 손주들이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도 타면서 놀 때 요 헬멧이랑 무릎 보호대 요런 거를 안 차면 나 타지도 말라고 가르쳐. 암만 더워갖고 땀을 찍찍 흘리면서 논디. 그게 좀 짠하기는 해. 그래도 그렇게 확실하게 교육시키는 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패 방안이냐 안 그냐? 정신없이 놀다 보면 아그들이 아이고 나가 절로 가면 다치겠다 뭐 그런 것이 보이간디. 어린아이들도 그러는데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만 이 더운 날에 땀 흘리면서 집중해갖고 이러다 보면 순간 아차 싶을 때도 생기지 않겠어? 생기죠. 근데 그 높은 데서 일할 때도 혹시라도 미끄러질까봐 끈을 꽉 연결고 안전모도 쓰고 안전화도 신는 거요. 떨어질 때 다치지 말라고 안전망도 설치하고 말이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안전고리 하나로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게 너무 안일하게 작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코레일에서도 그런다. 그 글이 기차가 달려고 있는데 아이고 이걸 못 피하고 사상자가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냔 말이요. 이것저것 조사해 본 게 뭐 열차에서 뭐 그 오는 앱이 안 울려갖고 못 피했다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기차가 안 올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는가도 따져봐야지. 가장 기본이요. 잘 안 굴러갔다는 것은 정말 명백하다야. 경찰도 검찰도 지금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조사했고 고용노동부도 합동 감식을 하고 있나 봐요. 사고 현장 주변에 작업자 대피 공간이 있었는지도 봤다고 하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과실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거. 아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고 원인을 살펴봐야어. 그 코레일에 요런 규칙이 있단다. 그 선로 2m 안에서 작업하면 열차는 전혀 못 다녀요 하는 요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어긴 거라면서. 네, 그리고 이런 규칙도 있어요. 선로의 열차 운행을 중단, 그러니까 차단 작업을 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 점검하는 건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어요? 열차 탄 사람들 사고 나면 안 된 게 비가 많이 와갖고 괜찮나 이거 점검하러 간 건데 여지없이 그 짝으로 가려면 요 선로를 쭉 따라 걸어야 되잖아. 비탈길은 공간도 없어갖고 선로로 이동했다가 그 변을 당했단디. 그 현장에서 사고 당한 사람들은 그 길다란 철로 위에서 뭔 생각을 했겠냐. 아이고 생각만 해도 나 눈물이 날란다. 이 사고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코레일하고 한 계약 업무가 아닌 작업이었대요. 급하게 안전관리 담당 섭외했을 거고 계획에 없던 지시라서 안전대책이 급조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뭐 코레일이야 추가 위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했던 거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땜질식 변명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대통령이 뭐래도 인재가 나면 안 된다고 직접 사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 맨날 땜질하듯이 메꾸고 또 메꾸는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어. 책임자가 사표 내면 글씨 몇 자 적어내는 거요. 근데 이것이 사람 목수처럼 묵직한 것은 아니란 말이요. 왜? 뭐 그러고 또 딴 데 취직하려고? 저는 안전 관련해서는 다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부도 중대재해기업은 공공입찰에서도 퇴출시킨대요. 그래? 그만큼 안전평가 비중을 높이는 거죠.
금융에서도 대출과 금리의 산재 리스크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안전기업은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면 더 신경 쓰지 않겠어요? 아만 당근하고 채찍을 정확하게 해줘야 효과가 있지. 아유, 그럼요. 여사님,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안전한 작업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니까 말이다. 사고 나고 나서 앞으로는 세심히 잘 살피겠습니다. 헌디 지금 당장부터요. 사람 목숨이 오늘도 달려있는디 내일로 미루면 쓰겄어. 안전이 제일이여. 무엇이 중요한디? 사람 좀 지켜라. 사람 좀 지켜. 라디오 전망대가 8월 21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